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8일, 1월 8일 월드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3개의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개의 꼭지. 첫 번째, 어, 마두로 압송 이후에 아, 미국에서 얘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유저는 미국 거다. 베네수엘라 유저는 미국의 정유회사가 들어가서 발전할 것이다. 근데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일부 베네수엘라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독점했던 이런 군부라든지 어떤 이 14년 동안 독재했던 요쪽에 정보에 들어가지 않고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민주적으로 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어, 핀셋으로 이제 집어간다는 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뭐 세계 질서는 미국이 뭐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거는 좋지 않은 거죠. 베네수엘라 안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이란도 사실은 좀 위태로운 게 이란도 굉장히 큰 나라고 이란도 굉장히 가능성이 큰 나라고 똑똑한 인재들도 많은 나라인데 이란이 자연스럽게 이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종교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이란 국민들이 나서게 해야지 미국이 들어가서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어차피 이렇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600만 명의 난민들이 이 마두로 13년 차베스의 20년 넘친 20년 넘게 이런 반미 독재 정권 하에서 시달리는 국민들이 지식인들 어떤 사업가들 재력가들이 다 미국으로 향하거나 다른 남미 국가로 향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남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 베네수엘라에서 유능한 분들은 대부분 떠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안정적으로 통제를 하게 된다면 베네수엘라의 유능한 인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 베네수엘라는 예전에는 전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을 이뤘습니다. 친미 국가로서 대표적인 경제를 많이 발전시켰고 미국의 대표적인 정유 회사 쉐보론이라는 회사는 베네수엘라에 맞게끔 이런 석유 정제 시설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진류에 대해서 시추할 수 있는 능력은 쉐보론이 과연 탑입니다. 미국에 있는 쉐보론 회사가 들어가서 많이 뽑아내고 석유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미국이 염려하는 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부분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석유 가격의 하락. 사실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 또 버터플라이 이펙트처럼 사우디 왕세자 모하메드가 빈 살만이라고 하는 모하메드 살만 왕세자가 엄청나게 실하겠죠. 기본적으로 사우디를 어, 안정적으로 통치하려면 유가는 100달러 정도 배럴당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많이 시추하고 뽑아내면 60달러까지 아마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하메드라는 이 왕세자가 이루고자 하는 네옴시티라든지 사우디의 번영에 사실은 좀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아마 트럼프의 이제 사위인 쿠시너가 모하메드와 절친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서 어떤
내년 올해 중간선거까지로 석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조금 통제달라는 뭐 무언의 압박을 하겠죠. 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유저는 미국 통제하에 있을 거고 쉐브론이라는 대표적인 회사가 그리고 2014년도에 사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이 그 2014년도에 공사를 진해진 공사가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그 진해진 공사를 14년도에 체제가 불안정하고 베네수엘라의 남미에 사실은 이 프렌트 회사들, EPC, 프렌트 회사들이 들어가서 어떤 사업 비즈니스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그 치안에 대한 위험과 한국인 납치 문제라든지 굉장히 큰 위험이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체단성도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남미의 이런 공사를 많이 수주를 안 했지만 이제는 좀 더 미국이 들어가서 통제하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현재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이미 베네수엘라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단이 돼서 아직 미지급금, 미대금, 공사 대금이 아직 아직 받지 못한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달러짜리 한 4조 정도의 지금 따지면 한 4.5조, 5조 정도의 공사를 수주를 하고 요거를 푸에르토 라크루스 정유공장 증설에 프로젝트에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업을 해서 우리나라의 EPC 회사들이 들어가서 어떤 비즈니스하기에는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만약에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통제하에 있고 중국의 지금 60조 원 정도의 이 석유 수출에 대한 EPC 공사를 중국 회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지금 못 받을 가능성이 큰 거고 그렇다면 사실은 EPC 업계에서도 중국과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좋은 효과인 겁니다. 여러 가지 정치 복합적인 이슈, 뭐 세계 질서적인 부분, 세계의 어떤 다른 나라의 주권 침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논하지 않고 우리는 철저하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어떻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국내에 해결한 부분도 산재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세계 평화 이런 부분은 사실 미국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현재 전략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지금 나는 석유는 굉장히 수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프렌트 산업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프렌트 산업이 대한민국의 초일류 국가는 아닙니다. 프렌트 산업 스페인도 잘하고요, 이탈리아도 잘하고 압도적으로 잘하는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과 영국, 그다음 프랑스라는 토탈 회사 대표 정유 회사가 있고요. 영국, 그다음 네덜란드도 잘하고요. 네덜란드 이제 브리티시 페트롤 영국 회사도 있고 굉장히 잘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1.5진 정도, 1등급은 안 되고 1.5등급 정도 됩니다. 일본 회사도 1등급 정도 되는 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자체적인 엔지니어링, EPC의 대표적인 게 EPC는 최소 1조부터 시작합니다. 1조짜리 공사부터 시작하는데 엔지니어링하고 프로덕티비티 아, 그 엔지니어링과 그 P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엔지니어링과 프로젝트와 컨스트럭션 그 엔지니어링 설계하는 부분, 프로젝트 수행하는 부분, 컨스트럭터 시공하는 부분이 제 기준 우리나라는 시공만 잘하는 거죠. 사람을 집어넣어서 아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 부분은 굉장히 여기서 엔지니어링 부분은 5천억 정도, 2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설계 도면 하나에 그 도면을 만드는 능력은 아직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튼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다시 EPC 회사들이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을 주축을 해서 어, 그 들어가서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담보를 받아야겠죠. 이런 다시 한번 더 격변의 문제가 생기거나 체제가 불안정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해지, 보험에 대한 부분을 어, 마련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에서 우리나라 K조선 사실은 이 베네수엘라의 공격은 좀 더 깊이 따지고 보면 중국의 공격입니다. 베네수엘라와 중국은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을 한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모든 배들은 벙커시우라는 벙커시우라는 베네수엘라에서 나는 기름으로 이 모든 배들을 돌렸습니다. 아, 전 세계 조선의 생산량의 압도적인 1등이 중국입니다. 그 품질은 확보할 수는 없지만 품질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없지만 생산량에서는 압도적인 중국이 1등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배들을 전 세계에서 돌리는데 이런 벙커CU라는 베네수엘라에서 나는 기름으로 돌리기 때문에 중국의 조선이 아마 위태로울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벙커CU가 아닌 가스라든지 석탄으로 돌리는 또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하겠죠. 그래서 석탄과 석유,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치를 해서 또 공급하는 또 전략을 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에너지 안보가 비상. 근데 사실 이 모든 상황에서는 큰 틀에서는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좋다. 중국을 척치는 건 좋지는 않죠. 일본을 척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는 미국의 어떤 큰 룰에 접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서 중국과의 어떤 관계도 가져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중심 쪽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우호 관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중국과의 관계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K조선과 K프렌트가 어떤 베네수엘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들을 한 번 더 계속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아마 지금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또 추가로 이런 국제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좀 높여가는 부분을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